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알 건데요. 프랭크 쌤이 면접 도사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장난입니다. 면접 전문가입니다. 항상 쌤한테는 대인 면접, 고인 면접,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왔었고, 쌤하고 지나갔던 친구들은 전부 다 면접 고수가 돼서, 면접 머신이 돼서 갔으니까, 오늘 우리 되게 중요하게 면접에 관련된 6가지 중요 포인트들 얘기하고 할 거예요. 사실은 면접은 기술이에요. 약간 실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기할 때 어떻게 해요? 몸을 계속 쓰는 법을, 그리고 얼굴을 쓰는 법을, 말을 하는 법을 몸으로 익혀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 강의를 계속 봤을 때, 나 이해했어. 이게 아니고, 이해한 다음에 그 부분들을 내가 전부 다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짧게 할 테니까 그 짧은 것들 안에서 의미하는 것들을 몸에 다 체득할 수 있도록 몇 번 돌려서 보세요. 오늘 하고 있는 면접은 사실은 대인 면접은 아니고요. 대학교 면접들은 이미 다 끝났고 이제 고인 면접들, 자사고, 특목고, 외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곧 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음 주에 다 걸려있죠. 걸려있는데 선생님 면접 일주일 준비해가지고 될까요? 아니에요. 실제 선생님이 대인 면접을 준비할 때도 친구들하고 6개월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짧게는 10회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10회 강의 특강을 할 때 그 10회라는 게 10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10시간 동안 매일 10일을 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빠른 케이스에서는 3일 만에 끝날 경우도 있고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시작할 때는 정말 이 친구가 면접장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은 친구들도 있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전부 다 면접 머신이 되니까 쌤 따라오시면 여러분 좀 집중해서만 가주시면 충분히 면접장에서 최고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쌤이 포인트들 몇 개를 적어왔는데요. 오케이, 첫 번째 포인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라. 쌤, 제가 우리말로 영어로 면접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말로 면접하는데 문제의 뜻을 못 이해할까요?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문제의 뜻을 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소개 해보세요. 자기소개 뭐예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말 그대로 자기소개해요. 저는 어떤 학생입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소개라는 거는 너의 강점이 뭐냐, 너의 그런 살아왔던 경험들이 어떤 부분이냐, 왜 우리가 너를 뽑아야 되냐, 너의 인상을 한번 보여줘. 너를 어떻게 표현할 건데? 라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단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친구들은 저는 게으른 것이 단점입니다 하고 끝나요. 어쩌라고요? 진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쌤이 면접 실전이 아니라 이렇게 연습해보는 타임에서 자기 단점을 얘기해보세요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게으릅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어쩌라고요? 한심스럽죠? 근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단점이 궁금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의 장점이 궁금할까요? 그런 부분들보다 장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장점에서 저는 정말 착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믿을까요? 아니에요. 단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장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단점이 있었는데 그 단점을 가지고 어떤 노력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내가 장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라는 부분들 넣어야 돼요. 저는 너무 심각하게 꼼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항상 모든 일을 수행평가든지 공부를 할 때 항상 시간표를 작성해서 그 시간 안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조그만 메모지를 항상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의 꼼꼼함이 오히려 어떤 것도 안 놓치고 가는 장점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우선 1번입니다. 항상 그 안에는 숨은 뜻이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쌤이 자주 쓰는 표현 중 하나인데요. 두 발을 땅에 디뎌라. 무슨 말이에요? 두 발을 땅에 디뎌라. 면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멋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사학,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꾸며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험들에 대해서도 뭔가 아주 좋은 것들, 그런 추상적인 것들만 얘기를 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많은 것들을 배웠으면 뭘 배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배운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은 없는 과정이에요. 어떠한 구체적인 본인의 실체를 드러내야 돼요. 어떤 것을 배웠다? 저는 협력이 결국에는 모든 한 사람들의 그런 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단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과정? 공부를 할 때 제가 3시간, 5시간도 공부를 해봤는데 그렇게 효율이 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표를 세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실체가 나와야 돼요. 자기가 했던 경험이나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끄집어야 돼요. 그냥 두루뭉실한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3번째 포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이제 면접할 때 진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냥 쌤이 쓰는 표현이에요. 진심 어린 구라를 쳐라. 선생님, 면접에서 저는 너무 착한 아이인데요. 면접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어제도 제가 한 학생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너의 진심 어린 모습을, 너의 실체를 다 보여드리고 멋지게 떨어져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쌤이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을 해라. 면접장에 가서 너를 가짜로 만들어라. 마스크를 쓰고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생기부를 한번 들여다 볼까요? 생기부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선생님들이 그냥 단체로 안 했던 활동인데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살짝 했는데 이 활동들이 제가 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써진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실제 완전히 제가 했던 것들이고 그것들을 그대로 써져 있는 건데 너무 옛날이라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1번 사례. 생기부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이게 뭐였었나요?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은 그거예요. 제가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또는 이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그거는 제가 했던 활동이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써준 겁니다. 그래, 학생, 자네는 정말 진실되기 때문에 합격!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는 사문서 위조예요. 공문서가 되나요?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안 했던 거를 생기부라는 공문서에다 올리는 거는 사실은 위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했던 활동이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책임 없는 행동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가 했던 활동들을 정말 진심 어리게 했던 게 아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심 어린 구라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했던 활동들이 다소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그 활동들을 처음부터 다 구성해 봐야 돼요. 그러다가 중간에 구멍이 생기겠죠? 구멍이 생기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가상들을 넣어서 있을 법한 것들로 채워 넣어야 돼요. 쌤이 이번에 자소서를 하면서 친구 한 명의 자소서에 그런 내용을 넣었어요. 친구들과의 그런 조별 활동을 하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서 내가 과자 몇 봉지를 사와서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분업을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젤리 2봉지로 바꿨어요. 근데 자기는 쓰면서도 약간 쌤 이거 약간 거짓된 거 지어낸 것 같은데요? 쌤이 물어봤어요. 너 친구한테 젤리 사준 적 없어? 친구한테 과자 사준 적 없어? 과자 사주면서 그냥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했어? 그런 수행 얘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니야. 사실은 있을 법한 거고 실제 있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기억을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그런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져야 돼요. 이거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쌤이 거짓말을 해라, 거짓으로 면접을 임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모든 것들은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이미 well made,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4번째 가도록 할게요. 쌤이 또 자주 쓰는 말, 아전인수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써요. 아전인수라는 말은 나의 밭에 물대기라는 말이고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묘사할 때 쓰는데 쌤이 여기서 쓰는 아전인수는 다른 말이에요. 면접 질문을 볼 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다양한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사회현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그 사회현상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경제학 원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의 밭을 물든다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결론은 전부 다 나에 귀결시켜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친구한테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봐 주셔야 했어요. 그 친구의 답은 저는 원래 축구를 잘 못해서 벤치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3학년 때부터는 좀 노력을 해서 조금 더 많이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자사고 외국어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런 제너럴한 일반적인 질문을 물어볼 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스포츠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활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스포츠 활동은 아주 일반적인 거는 저의 협업에 대한 친구들과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끌어내는 게 좋아요. 한 친구는 자기 진로가 통계예요. 그러면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자기는 통계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반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부분들을 적용해 봤습니다. 이거는 현대 스포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 분석관으로서의 활동들의 일부이고 저희 앞으로의 진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요. 한 친구는 진로가 정치인이에요. 맞죠? 정치인. 근데 스포츠 활동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볼까요? 한번. 아니, 저는 축구를 원래 잘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참여하면서 친구들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축구에 있어서 팀 활동이다 보니까 이끌어가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축구를 제일 잘하는 한두 친구가 리더가 아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축구를 조금 중간 정도 하는 친구가 항상 팀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지시를 하고 전체적인 전략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고 결국에는 리더란 것은 무조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팀의 힘을 가장 최고로 끌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정신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나한테 귀결시켜야 됩니다. 이제 5번째 거 가도록 할게요. 면접은 무슨 면자를 쓰죠? 얼굴 면자를 쓰죠. 면접은 결국에는 이미지예요. 최소 2대0 정도 그런 면접 그런 경쟁률을 보이게 되는데 대학교보다는 훨씬 작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대학교 면접하고는 달라요. 대학교 때는 6개 카드를 쓰고 그 중에서 이렇게 면접을 몇 군데를 가게 돼요. 근데 고등학교는 아니죠. 고등학교는 전부 다 가짜, 허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실수예요. 1.5대 1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전부 다 붙을 생각으로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나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이미지 만들기는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집니다. 면접 현장은 그때그때에 따라 완전 다 달라져요. 어떤 곳에서 심지어는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요 쑥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도둑놈이 아니에요. 슬쩍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슥 들어가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문을 열어주더라도 옆에 서서 똑똑 두드리고 앞에 서서 딱 정자세로 차렷하고 폴더 인사 90도 딱 하고 타임을 주는 거죠. 면접관님들 제가 왔습니다. 붙을 제가 왔습니다. 이 학교 다닐 제가 왔습니다를 보여줘야 돼요. 오케이? 항상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제 면접을 할 때 면접관들이 2분 또는 3분이 앉아 계시겠죠. 그러면 조금 힘들더라도 무조건 아이 컨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이 컨택을 하다 보면 긴장이 더 많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 눈에다가 위에 두 개의 점을 찍어서 눈의 약간 위쪽에 이마 쪽을 보세요. 그러면 긴장감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 따라서 긴장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냥 한 분만 딱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조금 여유 있는 친구들은 너무 이렇게 하주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텀을 둬서 그리고 한 전략 끝나면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이게 시선을 돌려가면서 아이 컨택을 해주면 제일 좋아요.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드디어 말하는 톤, 목소리가 저는 되게 중저음인데요. 목소리가 너무 못생겼는데요. 목소리가 이쁘고 안 이쁘고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얼만큼 또렷하게 나의 자신감을 보여주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기가 내는 목소리가 만약에 이 톤이라고 하면 톤보다 약간 한 톤을 업 시켜서
음을 한 음정 더 높여서 시작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목소리도 커지고 정확도도 더 좋아지고 자신감도 있어 보입니다. 너무 심하게 쨍쨍거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말투는 뭔데요? 그런데요? 그래가지고요. 이런 거 안 돼요. 무조건 다나까라는 게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면접은 이미지예요. 엄청 많은 친구들 중에서 다 똑똑한 친구들이고 대답도 잘하는 친구들인데 결국에는 2명이 남았어요. 그럼 2명 남았을 때 어느 친구가 인상이 더 많이 남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다 포인트 점수 적겠죠, 맞죠? 근데 점수 적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동점자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럴 경우에 정말 이 부분들은 크게 작용될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실전 훈련을 많이 해주라는 겁니다. 실전 훈련은 아무리 말해도 정말 너무 넘치지가 않습니다. 실전 훈련할 사람 없으면 엄마 아빠 앞에서라도 아니면 동생 앞에서라도 형 앞에서라도 꼭 실전을 하듯이 질문지를 좀 던져주세요 해서 대답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얘기했던 포인트들을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면접 전문가가 있으면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아니더라도 꼭 면접 실전 훈련을 많이 한 상태에서 면접을 가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사실 긴장감 때문에 면접장에서 울음을 터뜨린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면접관들이 이럴까요? 이 친구는 너무 긴장해서 울었으니까 불쌍하니까 합격! 이렇게 할까요? 안 돼요. 그 친구는 울다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반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긴장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런 실전 훈련을 최대한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 6가지로 이제 면접에 대한 포인트들은 다 얘기를 했고요. 면접 현장은 항상 바뀔 수 있어요. 질문지, 예상 질문지 엄청 많이 해도 다 그 안에서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 학교에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덤비세요. 물론 면접장 가면 진짜 긴장될 거예요.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쌤 말씀 들었던 친구들은 꼭 면접장 앞에서, 문 앞에서 팔을 크게 벌리고 숨을 크게 후 3번 심호흡해주세요. 심호흡 왜 안 돼요, 선생님? 심호흡하는 거는 육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온몸에 산소를 많이 해서 긴장감을 확실하게 해소시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서 앉아서 첫 마디 뱉을 때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음을 높여서 큰 소리로 한번 딱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그런 긴장감들이 오히려 사라지면서 편안하게 면접을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영상 계속 돌려보시면서 최고의 그런 면접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